네, 뉴스로 본 특징주입니다. 어떤 종목이 관심이 많고 그리고 거기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지 고든자산관리 이호룡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우리 증시 수급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이 눈에 띄나요? 일단은 뭐 외국인이 지금 소폭 들어오고 있긴 네. 하지만은 지금 어제까지 이틀 동안 삼성전자만 9천억 가까이 팔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투심이 코스피 전반으로 지금 영향을 끼치면서 좀 불안함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외국인이 매수할 때는 뭐 적게 매수하겠지만 매도할 이슈가 있다면 상당히 크게 매도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투자 심리가 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외국인들이 대형주하고 일등주만 업종에서 일등주를 많이 매수하는 그런 트렌드를 보였었는데 지금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글로벌 시장 상황에서 한국 증시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 지금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는 다 알다시피 12월에 어떤 가능성을 한 70%까지 올렸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스티프닝해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속되고 12월 금리 인상 이슈를 지금 선반영했다라는 상황이 되면 다시 선진국으로 지금 현재 자금이 돌아가는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돼서 다시 돌아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게 이머징 마켓에서의 어떤 좀 악재로 작용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도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대차 배터리 문제까지 생기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신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11월 대선부터 시작해서 12월 때 유럽에 있는 여러 가지 정치, 특히 이탈리아의 그 국민투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한 가지라도 생기게 된다면 이 부분은 바로 이머징 마켓에서 돈을 빼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올려놓은 코스피 2,000포인트대를 오히려 좀 깨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오늘 금통위에서 만약 경제성장률까지 하향 조정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좀 더 큰 어떤 타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금통위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금리 동결이 문제가 아니라 기자회견에서 나오는 뉘앙스, 말 그리고 성장률 목표치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2% 넘게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도와주지 못하고 있고 기관도 그동안 매수를 기록을 하다가 안전판 역할을 했던 부분이 지금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시장이 지금 골머리를 좀 앓고 있습니다. 3분기 환율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급등락이 심해서 수출 기업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고려아연 역시 3분기 실적 좀 아쉬울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뭐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글로벌 시장을 좀 위주로 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내년을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년을 봤을 때 어느 원자재나 아니면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할까 잘 고민해 보면 지금 현재 금값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금 가격에 투자하는 게 내년은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철금속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구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아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좀 내년에는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고려아연은 지금 현재 떨어진 주가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에서 이 부분을 대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원인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원달러 환율에서 환율이 하락하면서 원화가 강세였는데 금리 인상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벌써 1,090원대에서 지금 1,120원대를 넘어서 이제 곧 뭐 1,130원도 넘어갈 것 같거든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97대에서 이제 98대를 넘었을 지금 현재 상황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코스피에서 빠져나가는 상황이 좀 더 급속하게 나가게 된다면 1,130원대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고려아연은 오히려 호재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고려아연 좀 주의하셔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반대로 현대중공업을 앞다퉈서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선주들의 움직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조선주들을 다 봐야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탑픽. 예, 현대중공업이 예, 제가 봤을 제가 때는 생각해도 그래요. 네. 예, 뭐 다른 부분은 저도 관심은 없고요. 네. 현대중공업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방송에서도 현대중공업하고 이런 부분들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뼈를 깎는 그 구조조정을 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괜찮았고요. 지금 현재 오일이 지금 WTI가 상당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50달러대 하락하더라도 50달러대는 뭐 지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내년에는 지금 뭐 푸틴이 뭐 말을 바꾸긴 했지만 60달러대는 가능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지금 원유 가격이 상승에 대한 어떤 초점을 많이 리포트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유 가격 상승은 결국 해양 플랜트 발주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줄 거고요. 거기서 현대중공업이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수혜를 입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부터 이제 강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항산화물 배출 규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있고 선박 평양수 처리 시설물에 대해서 설비에 대해서 의무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폐선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주가 또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현대중공업 측면에서는 상당히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네. 그렇게 된다면 뭐 아주 낮은 가격의 어떤 선박을 또 수주를 하는 이런 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선박 수주는 내년에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봤을 때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예. 시장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 녹록치는 않습니다. 삼성전자 이슈도 있고 대외발 악재도 많은 상황에서 어떤 전략이 좀 유효하다고 판단하시나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제일 항상 저는 보수적인 입장을 좀 한국 시장에 좀 네.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글로벌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네. 뭐 어제 같은 경우 빅스 같은 경우에 뭐 15%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그랬더고요. 예. 이런 변동성에서 봤을 때는 코스피 지수에서의 어떤 대형주나 우량주에 투자를 한다면 저는 오히려 반대로 ETF에서 인버스를 사서 해지하는 전략. 그러면서 좀 하방으로 열려 있는 이 리스크를 좀 더 좀 축소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수적인 예. 전략 예. 들어봤습니다. 고든자산관리 이호룡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